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제법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쇼크가 나왔죠. ASML 관련된 반도체 쇼크 이슈 때문에 반도체와 소부장들이 별로 좋지 못했고,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두 가지 공시사항을 내면서 다소 조금은 오늘은 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들도 뭐 일부 종목은 오르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도 장 막판에 힘이 빠지는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비만약도 뭐 아침에 일부 좀 올랐다가 다소 좀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오히려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테마주들, 그러니까 뭐 육계, 엠폭스,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뭐 코로나19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활기를 치는 뭐 별로 퀄리티, 질적으로 별로 좋지 못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장을 한번 복귀해보고 또 섹터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보윤님, 최준웅님, JJ돌돌님, 출연양님, 안지연님, 세코님, SW님, 로드만 데니스님, 네, 쭉쭉쭉 들어오셨네요. 네, 뭐 기존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시고요. 예, 카카오 킬러님, 네, 카카오 킬러님, 최근 들어서 못 뵀던 분 같은데 들어오시고, 양말님도 들어오셨고요. 손가락 빠는 중님 들어오셨습니다. 손가락을 빤다는 게 이게 좀 약간 좀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신가요? 네, 그런 좀 특이한 이름으로 말씀 주셨고요. 네, 포1258님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예, 배불뚜기님도 예 들어오셨네요. YSC님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네,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민돌아빠님 달려 말씀 주시네요. 호텔 크루아상님 주시고요. 유향이님 안녕하세요. 동거노인님 안녕하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오셔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6.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하락 출발한 가운데 2차 전지와 6개, 엠폭스,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와 원전, 피팅과 밸브 등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시장은 전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또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업종 위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이 반도체 관련된 악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이어서 중동에도 AI칩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했습니다. 수출 허가 건수 상한선을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중동 지역까지 열리니까 돈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반도체를 가져가니까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굉장히 괜찮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꺾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악재가 ASML이 신규 수주와 가이던스 부진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도 4.7% 빠졌고요. ASML은 16%대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발표가 사실은 뭐 하루 전에 이 실적이 좀 유출되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ASML이 크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악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피는 ASML 실적 영향과 반도체 자금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지속이 됐고요. 미국의 대선과 호실적, 그다음에 달러 강세 등의 수요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결국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매도폭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현물을 4천억 원 그리고 선물은 3천 계약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폴리마켓 기준 당선 확률이 트럼프가 57.6%, 해리스가 42%로 간격이 꽤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상승했던 하나솔루션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빠졌고요. 하나솔루션은 장중 52주 신저가까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CS 윈드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의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약세였고 장 후반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소 조금은 하락으로 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조선업종은 원화 강세난 마진 감소 우려로 수익률이 좀 주춤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전히 수주가 지속 중이고 호실적 기대감이 조선업종에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원화도 1360원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업종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방산도 조선과 같은 맥락 호실적과 그 다음에 달러 강세 모멘텀을 같이 받아가고 있고 최근에 대북과의 갈등도 있고 트럼프도 상승 요소가 되고 있고 중동 지역도 여전히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등이 장중 신고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중동 불안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슈인데 이거는 중동 자체의 불안이 완화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의 대상에서 원유 시설이 좀 배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진 거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면서 이렇게 핵 시설이라든지 원유 시설에 대한 타격이 빠진다. 그래서 군사 시설로만 타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승인되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최근에 올라갔던 유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로보택시 관련된 테슬라 관련 실망감 영향으로 역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의 독일 공장 승인 이슈라든지 9월 세계 전기차 판매량 호조 소식이 일부 겹치면서 악재와 호재가 같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장 마치고 일단 두 가지 공시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은 장 후반에는 역시 관련들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엔솔과 LNF 등이 일부 장중에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NF는 25년 경영 관련된 경영 목표 이런 약간의 좀 가이던스를 좀 내면서 결국 LNF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는 역시 좀 힘을 잃고 좀 상승 동력을 좀 부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바이오는 SK바이오팜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금리 인하와 반도체 약세 시기에 바이오 주가가 다소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 다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알테오젠, 리가겐 바이오 등과 같은 종목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다소 조금은 조정세를 보였고요. SK바이오팜은 52주 신고가 오전 중에 냈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 쪽으로 좀 많이 쏠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코로나19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대형주, 기존에 주도했던 이런 섹터 대형주들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MR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구글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죠. AI용 전력 확보를 위한 SMR 구매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역시 반응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등의 관련주의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대 계열사 상승하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박스권 등락 속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주춤 보였지만은 ASML 등의 반도체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서 대형주 위주의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자금 이탈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역시 ASML 실적 쇼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전선, 변압기 등의 AI 밸류체인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실적 기대의 약세장에도 의료기기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비만약, 풍기조즘의 일부 여전히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펩트론 등 일부 비만약 관련주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만약 관련주는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 전환을 하거나 이런 종목도 꽤 나왔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WHO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 경고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든지 예년보다 빠른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소식에 6개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600선을 위협하기도 했지만은 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다소 좀 축소시키기도 했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통신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섬유유복과 의약품, 전기전자 약세였고요. 반도체 장비주 약세, 코스닥 하방 압력도 여전히 코스닥 쪽에 작용을 하면서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 비금속 등도 코스닥에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혼조이고요.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 같고 개인들이 이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김효주님, 요즘 부장님 방송을 차 안에서 보게 되는데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듣고 있다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갈마해변 분은 뭐 몇몇 종목들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한규덕님께서 뭐 즐겁지 못한 수요일이다. 뭐 오늘 되게 힘들었죠. 오저이티님, 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하야니아님,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네, ICU 반갑습니다. 네, 뭐 탈감님,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요. 상당히 좀 또 열심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들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시장에 대해서 꼭 복귀를 해보셔야 되고, 어려울 때 던져 놓으시면 이게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 어려울 때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꾸준히 업종 관련해서는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이슈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자, 미국 소비가 선진 경제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리테일 관련된 그 세일즈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서 지금 2019년 그때 후반기에 100으로 놓고요. 이걸 갖다 쭉 따라갔을 때 제일 위쪽에 보면 짙은 파란색 실선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쪽의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미국 소비는 여전히 상당히 견조합니다. 탄력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2021년도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적인데, 이때는 정부의 현금 살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는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현금 살포가 있었던 21년을 제외하고는 회복세가 아주 탄력적으로 미국 소비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여전히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은 어쨌든 소비가 아직은 견조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보는 것 같고, 뭐 그 밑에 유로존이나 이런 쪽은 서서히 조금은 평탄하게 가고 있고, 역시 그때보다 2019년도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등이 아직은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월등하게 미국 소비가 좋아진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금리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실선이 10년물 국채금리의 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 금리입니다. 이게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은 역시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표가 반등이 나오면서 금리의 반등, 경제 서프라이즈 지표의 반등 개선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파란색 실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주 대비 경기 민감주의 반응 속도를 보는 건데, 역시 바닥을 찍고 우상하는 그림으로 턴으로도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방어주보다는 최근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11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역시 25bp 금리 인하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결도 조금 올라오고 있죠. 동결도 10% 정도 수준입니다. 동결도 50bp 인하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자,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12월 달 금리입니다. 12월 달 금리 예측에 대해서는 역시 25bp가 82.5%, 25bp 12월 달에도 인하를 할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마 지금 동결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동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16.7%까지 올라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11월, 12월 25bp 각각 인하를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여전히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금리 인하 경로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비도 좋아지고 금리도 인하해주면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탄탄하게 뭐 경기, 성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쪽의 성장이, 소비가 성장이 있다면 역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이런 한국 입장에서는 뭐 환경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위안을 좀 삼아 봅니다. 주식시장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뭐 수출 지표라도 좋아지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볼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 ASML 실적 쇼크가 나와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TSMC 관련된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개인적으로는 ASML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나빴잖아요. 근데 TSMC는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엔비디아 관련된 뭐 연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쪽은 아직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어서 TSMC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다음에 PSK 홀딩스 뭐 그리고 장중에 ISC 이런 종목들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AI 관련주를 하더라도 다 빠진 건 아니어서 물론 뭐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들썩들썩한 종목들도 꽤 있었다. 일부 있었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 플러스가 났지만 뭐 종가물이 좀 빠져서 끝나긴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SML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울투자증권 자료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ASML 실적 발표인데, 자, 매출액 추이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매출 추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급락을 했을까인데요. 실적이 예정일보다 하루 빠르게 홈페이지에 유출되면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3분기 매출액은 74억 7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5.28유로로 전년 동기 4.01 유로 대비 31%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3분기 순 예약 매출이 26억 유로에 그쳤기 때문에 LS2G가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인 56억 유로에 크게 하회했죠. 아울러서 내년 순매출 전망치를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로 제시하면서 앞서 발표했던 내년 매출 가이던스 범위의 하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후의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다 이거였겠죠.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Net System Bookings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이던스 전망치가 나오는데 이 받은 이 장비 수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은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Net Bookings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빠지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이 부킹,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매출 추정 이런 것들이 순예약 매출이죠. 넷 부킹스 이게 상당히 많이 빠졌다. 절반 정도로 시장 예상치보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거기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동 국가들까지 겨냥해서 국가별로 엔비디아 등의 미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와 소부장들 그리고 오늘 변압기와 전선 관련주들도 주가들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SK증권에서 목표 주가 4만 원짜리 리포트를 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했고요. 현재 주가가 한 22,000원대이기 때문에 SK증권이 4만 원 목표 주가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괴리가 큽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진전기는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ML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베론즈라는 곳에서 나온 관련된 이 헤드라인입니다.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보고 있냐. 자, 엔비디아에 대한 스탁은 ASML의 어닝 관련된 이야기가 하루 정도 일찍 유출되면서 엔비디아가 빠지기 시작했다. 근데 why the drop is on overreaction 이렇게 보이죠. 왜 이 하락은 왜 오버리액션인가, 과잉 반응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SML의 실적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유출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4.7% 급락을 했는데요. 자, ASML의 주가가 빠진 것은 결국은 인텔을 비롯한 일부 고객사의 신규 공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EUV 리소그래피 장비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은 됐습니다. 근데 ASML이 급락하면서 엔비디아까지 빠졌는데, 그러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I 관련 GPU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 엔비디아 블랙웰 GPU가 포함된 NVL72 AI 서버 시스템을 출시했고, 이 제품은 72개의 GPU가 연결되면서 탁월한 컴퓨터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력 AI 서버 제품은 이미 내년까지 12개월 동안 주문이 완료된 상태로 솔드아웃 상태다.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ASML의 로직 칩 부진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가 있고, AI 관련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엔비디아의 상황과는 ASML은 다른 양상이다라고 외신은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TSMC가 상당히 또 좋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좋게 내준다면 다시 반도체와 소부장이 리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시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다가 삼성증권도 여기에 대해서 ASMR 충격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ML은 가이던스 하향이 중국 매출의 정상화, EUV 의존도 축소 등이 주요 배경이다 봤는데, 자, 중국의 매출은 미국이 제재를 할 것으로 뻔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미리 땡겨서 장비를 사들여 갔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전 분기나 여러 가지 뭐 오더가 넷 부킹스가 아무래도 중국에 의해서 미리 이제 많이 땡겨간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쉬 오더가 이어졌고 중국 업체들이 이어졌고 이게 중국향 매출 비중이 ASML이 이미 4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중국이 그만큼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재 범위가 EUV에서 뭐 DUV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중국향 매출이 올해 말고 내년에는 정상화된다는 것은 오늘 러쉬 오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엔 정상화된다면 조금 하락할 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이 NA 생태계의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자, EUV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장비를 그걸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소재라든지 부품 개발도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EUV 장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재 부품의 개발 이것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캐펙스의 축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영향이 꼭 나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삼성증권에서는 캐펙스의 조정은 메모리 공급 과잉 리스크를 줄이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고 수급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로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ASML이 급락한 것이 꼭 악재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긍정 편향적인 뭐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ASML의 가이드스 하향도 삼성의 어떤 뭐 오더도 약간 축소된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 측면에서 보면 과잉 이슈, 재고 과잉 이슈를 오히려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역시 그거잖아요. 발열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 쪽에 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수율을 맞추면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직까지 난해합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 뭐 설계를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HBM3보다는 HBM4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나? 그러면 그게 한 설계를 바꾸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 뭐 1분기 뭐 이렇게 1, 2분기까지 좀 길게 봐야 되나?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PBR 기준 뭐 1배 미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더 많이 빠지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언제 HBM으로 주가 오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빠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어렵죠. 다만 이제 최근에 소부장들은 좀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AI 가속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EUV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뭔가 속도라든지 이것을 빨리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 가속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이키로 갑니다. AI 가속기,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800기가의 어떤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메리츠증권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왜 안 빠지느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상당히 강하다. 반도체 소부장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도 뭐 리노공업도 비싸지만 ISC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도 보면 결국은 AI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HBM 관련해서 역시 PSK 홀딩스가 오늘 장중 굉장히 좋은 모습 장중 4%대까지 올랐는데 PSK 홀딩스 뭐 같은 경우도 역시 관련해서 HBM, 뭐 코어스, 후공정 이런 쪽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오늘 오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어떤 흐름들 단지 이제 유준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공정단이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단은 여전히 HBM이 상당히 좋고
전공종이 상당히 지금은 캐파가 축소됐는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올해보다 내년 굉장히 조금은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전공종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제 그게 살짝 좀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현재까지 좀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8%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튜닝 분할매님, 부장님, AI도 끝물입니다. 그만하세요. 말씀 주시는데요. 끝물일지 아닐지는 봐야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AI가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튜닝 분할매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AH님, 정아님, 예,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부장님 존경합니다. 뭐, 존경까지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도 제 관리를 해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피부 미용 관련입니다. 역시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클래시스, 그 다음에 우리가 휴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전히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최근에 미용 쪽 관련해서 이렇게 뷰티 산업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비만약 관련된 것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이 미용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갑니다. 결국은 외모가 안 좋아지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돈을 써서라도 결국은 비만약이 폭발하게 되면 미용 수요는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상인 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휴젤과 파마 리서치 등의 에스테틱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에스테틱 주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올라가는 핵심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필러입니다. 필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보톡스, 톡신이라든지 필러가 올라가지 예전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레이저 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하고 뭐 신고가가 나오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물론 클래시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합니다만 과거처럼 이렇게 레이저 기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톡신이나 필러가 많이 가요. 역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필러 시장이 대세예요. 아직은 레이저 기기 시장보다는 필러 시장이 대세이고 톡신 시장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쪽이 좀 더 집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쪽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가고 있고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 해가지고 이게 상장된 회사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톡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쪽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장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휴젤 같은 경우는 뭐 ITC 소송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용 산업은 역시 뭐 레이저 기기가 살짝 반짝했지만 레이저 기기가 약간 소강 상태로 넘어가고 그리고 대부분 국내 관련된 레이저 기기 업체들이 이제 매각이 되면서 주목받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춤한데 보톡스라든지 필러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톡신이나 필러 업체와 피부 성형외과의 시너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와 같이 시너지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DB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용 의료기기 이게 EBD라고 하는데 올해 3분기 수출액은 247만 40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전통적 비수기인 3분기 국가별 수출 실적 중에 미국이 4,700만 달러 나왔고요. 일본이 약 3,1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수출 금액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3분기 전체 미용 의료기기 수출 금액은 2억 4,700만 달러입니다. 2억 4,700만 달러.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4.9% 증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실적은 전분기 대비 36.7% 증가했고 전년 대비 48.1%.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일본도 지금 전분기 대비 7.5% 증가했고요. 전년기 대비 25.5%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여드리면 최근 3개년 미용 의료기기 지역별 수출 데이터 추이인데요. 분기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최근 분기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고 상당히 잘 견디면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는데 아래쪽 보시면 어디가 많이 나가느냐 보시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짙은 녹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23년 2분기에 급증했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 회색 부분, 아래에서 두 번째 회색 부분 보시면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충분한 소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용기기 시장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용기기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최근에 제이시스메칼이 나왔던 포텐자, 이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갖고 일본 시장의 전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제이시스메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제이시스메칼은 이제는 뭐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이게 뭐 매각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주식이고, 그 외에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녹색 보이는 것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러시아, 뭐 태국, 대만 쪽인데 미국 쪽이 주춤하다가 다시 성장 쪽으로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일본이 급성장했다, 최근에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도 태국이 12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대만도 10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높은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게 결국은 이 시장에서 톡신이나 필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휴젤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마 리서치 바이오 뭐 이게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그림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휴원스 이런 종목들도 좀 오늘은 눈에 띈 것 같고, 한국 BNC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2차 전지 쪽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LG 엔솔이 전날 포드 모터 컴퍼니와 두 가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뭐 그랬는데 어쨌든 두 가지 공시를 일단 냈습니다. 최근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날 메르세데스 벤츠와 수조원 규모의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양극재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2차 전지 장비는 최근에 왜 밀리냐, 이거 보시면 노스볼트에 관련된 자회사인가요? 거기가 파산 신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주가 노스볼트 쪽과 계약한 쪽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볼트 관련된 뭐 파산 소식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장비주가 다시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양극재가 오늘 좋았는데 이제 오후에는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좀 빠졌고, LG엔솔은 이제 뭐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인데, 자, NH투자증권에서는 LG엔솔의 포드 계약 체결 코멘트를 내면서 자, 두 건의 공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수주 규모는 첫 번째 건은 약 34억 달러, 연평균 8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수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약 75억 달러, 연 평균 12억 5천만 달러로 합산 수주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NH투자증권은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연매출로 비교해보면 24년 매출액 추정치 대비 약 10%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본 수주권이 본격 양상되는 2027년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은 약 5% 내외 정도의 매출 볼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양극재는 고전압 미드니켈, 타입은 파우치 추진이 되고 폴란드 공장에서 양산 예정을 보고 있고요. 탑재 차량은 E-트랜스밋 커스텀과 E-트랜스밋 벤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용량은 70에서 130 킬로와트시로 모델마다 좀 다를 거로 봤는데, 고전압 미드 니켈이 적용될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하이니켈 기반의 제품 대비 판가는 한 10에서 20% 좀 낮은 판가로 나가는 그런 어떤 품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에 르노향 LFP 수주 이후에 이번 포드향 미드니켈 수주까지 확보하면서 하이니켈 외에도 다양한 품목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면서 가동률 하락 리스크를 점차 줄이고 있어서 상당히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LG 엔솔이 삼성 SDI보다는 시장의 기대치 대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LG 엔솔 쪽에 긍정적인 점수를 시장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극재라든지 뭐 다른 여타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을 단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역시 실적만 놓고 보면 4분기까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의 어떤 보조금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어떤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리바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그 이슈 때문에 바닥에서 한 30, 40% 급등했거든요. 2차전지 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직 2차전지 손을 놓기는 좀 어렵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실적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하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견조한 모습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방산업종 계속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방산업종이 좋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가 형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하고 최근에 조금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북한과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은 북한의 강철비를 방어할 장사정포 요격 체계 이게 LAMD라는 건데 개발 관련해서 본 궤도에 오르면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올해 말 총 4,8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LAMD는 북한의 장거리포와 방사포로부터 국가의 중요하고 안보 시설을 수호할 미사일 방어 체계를 2022년부터 오는 33년까지 2조 8,900억을 투입하면서 국내 개발하고 양산하는 사업을 지칭하는데 이것부터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긴 하지만은 빠른 속도로 퍼붓는 수백 발의 이 장사포 중전 무력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산발적이고 간헐적인 사격에 대응하는 아이언돔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그런 전략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규모의 어떤 4,800억 규모의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심으로 방산주들이 아직까지는 중동 위기, 그다음에 북한과의 최근에 조금의 이벤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뭐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역시 방산업종들이 여전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관련된 비만약 관련된 주가 올랐는데 오늘은 비만약 관련된 주가 일부 오른 게 있긴 하지만은 윗꼬리를 많이 달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 이틀 동안 급반등 이후에 다소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만약 세계시장 규모. 비만약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3년 8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50%씩 성장하면서 2030년 135조로 늘 것이다 봅니다. 자,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는 업태가 최근에 있었나요? 네. 2차 전지가 이 정도 이상 올라간 거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는 뭐 최근에 이렇게 어떤 업태에서 전방 산업이 이렇게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는 전방 산업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약 세계시장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오늘 그 광주과학기술원의 생명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 당뇨로 인한 심부전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 치료제죠.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페노피브레이트라는 게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이게 비만 당뇨 등에 예방되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이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심부전증 증상을 보이는 생쥐에게 이걸 투여해서 심장 섬유화가 대조군보다 50% 감소했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비만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시초가 그리고 장 초반은 굉장히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루엠텍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그 외에도 일부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화제약 이런 종목도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아무튼 조금 일부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경계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자동차와 부품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8월 GM과 포드 등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하반기 보수적인 가이던스, 부정적 미국 고용 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일부 최근에 전반적인 큰 폭의 주가 하락 경험을 했다. 근데 여전히 멀티플은 업체별로 10에서 15% 정도 하향된 상황이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나 한운시스템, HL만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추정치 변동을 반영하면서 12개월 포드 EPS나 BPS에 기존한 멀티플에 10%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화투자증권은 멀티플을 디스카운트한 리포트를 오늘 낸 겁니다. 자동차 부품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낸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의 글로벌 전반의 수요 둔화, 전통적인 비수기 영향 때문에 3분기는 다소 조금은 실적들이 조금은 좀 주춤할 것이다. 주요 완성차 업체 전반의 3분기 물량도 감소하면서 부품사들의 매출도 조금 둔화되는 추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리포트를 했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와 부품주가 일부 빠졌는데, 근데 오늘 현대모비스는 급등했죠. 뭐 글로비스도 급등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완성차와 부품주에 대해서 멀티플을 다소 좀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부품주는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자, 한화투자증권 리포트를 제가 발표해 봤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자동차 부품사 분기별 매출 추이인데요. 전체적으로 21년 3분기부터 24년 3분기 추정치까지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면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빨간색이 모비스고 검은색 실선이 한운시스템, 노란색 실선이 HL만도인데 전체적으로 매출은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 또는 뭐 플랫하게 가든지 대부분 보면 23년 대비로서는 24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출 추이가 그렇게 꺾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동차 부품사 분기별 OPM인데요. 마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인데 이 보시면은 빨간색 현대모비스 오히려 우상향 그림이 분기 단위로 우상향 그림이 그려나고 있고요. 노란색 HL만도도 우상향 그림입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에 한운시스템도 23년 3분기 이후로 우상향 그림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사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만큼 뭐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출 규모나 OPM 마진율 흐름이나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한화투자증권에서 낸 보고서 자료인데 그렇게 꺾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조금은 속절없이 자동차와 부품주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후보가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집권 시에 멕시코와 EU를 포함한 수입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거죠. 멕시코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관세 이슈 이런 것들도 자동차 섹터에 썩 좋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 급등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랬을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분기와 4분기 개발비와 보상비가 회수 그리고 판가 인상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오늘 아마 현대모비스는 NH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신공장 후에 AMPC 보조금 수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시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현대차와 GM의 협력 후에 GM이 갑자기 현대모비스 지분을 일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 이런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설 같은 기대감, 이런 추정 매수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글로비스까지 오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1번과 2번. 일단 3,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2번, 신공장 이후에 AMPC 보조금이 수출될 것이다. 이거는 일부 맞는 거죠. 이건 가시성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재료가 맞는 거죠. 근데 3, 4번, 현대차 GM 협력 후에 GM이 모비스 지분을 산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배구조 관련된 뭔가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것까지 이야기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애널리스트도 알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넘게 들었던 이야기다. 지배구조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하물며 시장에서 무슨 뭐 회장님 위독설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100번 이상 이야기된 거 아니냐. 그래서 3, 4번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사실은 알 수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조금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우 아빠님, 부장님 방송 듣고 있으면 라디오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정우 아빠님, 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수익률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 게임주가 하락했는데요.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게임 업종 중에 3분기 크랩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양호했던 게임 매출이 9월달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고요. 환율을 비롯해서 방학 시즌을 중심으로 여름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계절적으로 비수기로도 접어들기 때문에 평년 대비 9월이 다소 크게 작용했다라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최근에 리니지를 제외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리니지가 좋았죠. 리니지를 제외하면 국내 모바일 게임은 하향세가 뚜렷했고요. 퍼스트 디센던스는 아마 서구권에서 투자 예상을 상회하는 초기 성과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게임 업종 3분기 어떤 매출이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증권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닥터 K님께서 형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이 제 방송이잖아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예. 이 시간은 제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편파적으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정유와 LPG 쪽인데요. 어제도 제가 유가 관련해서 오펙 플러스 관련된 이슈도 말씀드렸고 수요 관련된 하향 조정 어제도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을 했죠. 어제도 급락을 하면서 아마 WTI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70달러 수준 정도로 마감을 했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은행권이 STO 사업 확장 그리고 STO 법제화 기대감 때문에 STO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보이는데요. 자, 언론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의 주요 은행이 STO 토큰증권 발표 관련된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K뱅크나 토스뱅크 등도 뭐 조각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각투자 광고 플랫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STO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면서 최근에 제도권 편에 대한 논의가 좀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관련해서 STO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일본이 10차 오염수 방류 예정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때문에 6개가 상승했는데, 자,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정말 제가 이제 뭐 주식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안전하지 않은지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떠나서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일본의 10차 오염수 방류 예정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육개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닭강정이 굉장히 맛있어서 많이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닭강정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WHO가 넥스트 팬데믹 경고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와 엠폭스 관련된 테마주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왔다. 이야기가 나왔죠. 뭐 이거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연속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한 데일리 힌트 편파적인 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